한 주간의 이슈를 눈으로 짚어보는 시간, 뉴스 진단입니다. 오늘도 김동석 상임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미국과 북한 간의 그 정상회담, 이제 모든 게 다 결정이 됐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가 아무래도 회담 장소였는데요. 어디서, 언제 회담인가요? 여기서 계속 우리도 이 시간에 계속 여기에 관심이 컸었는데요. 결국엔 10일 날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한다 트위터에 간단하게 올렸습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이제 장소가 어딜까라는 추측과 예측과 많은 논란과 이게 이제 정리가 됐는데요. 사실 장소가 어디서 어느 장소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용에도 규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했었습니다. 곁들여서 덧붙여서 설명을 하자면은 싱가포르라는 대로 정해졌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다가는 훨씬 안도할 수 있고 성공이었다. 그건 왜냐하면 싱가포르라는 역사적인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적대 국가가 서로 화해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일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마주앙이라는 대만 총통이 싱가포르에서 만났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 이념적으로 갈라져 있어도 서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 같이 모여가지고 평화롭게 아시아를 잘 운영하자라는 측면에서 싱가포르에서 샹그리아 호텔이라는 데가 유명합니다. 아시안 안보회의 같은 게 계속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거의 한 17, 8년 동안 매년 열리고 있죠. 이거는 서구 세계의 안보관계, 외무부 장관이나 국방장관이나 군인 사령관들이 다 참가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안보회의를 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싱가포르라는 도시의 상징성은 미국과 북한이 싱가포르에서 만난다고 할 때 나오는 내용물의 상징성은 서로 화해하고 새로운 길을 걷겠다라고 성공적으로 합의하는 곳 싱가포르. 그렇기 때문에 장소가 판문점이 아니었지만은 싱가포르이 갖는 의미는 정상회담은 성공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사실 그동안 이제 트럼프의 스타일 때문에 또 예측 불가잖아요. 근데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진짜 업앤다운이 심했습니다. 갑자기 이미 폼페오 CIA 국장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와가지고 깜짝 놀라게 대통령이 CIA 국장이 평양에 갔었다 이렇게 만났다 이런 걸 합의했다 그래서 앞으로 정상회담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일이 될 거다라고 팍팍 뉴스를 주면서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올려가지고 CIA 국장이 평양을 갔다 왔으니까 진짜 되는구나 이렇게 가지고 이제 알아왔는데 지난 8일 날 갑자기 또 폼페오 이제는 국무장관이죠. 국무장관이 이 평양으로 갔어요. 갔는데 그것도 새벽 2시 몇 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올렸어요. 지금 태평양을 건너서 다시 내 그 부하인 폼페오 장관이 평양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올려서 밝혀졌죠. 그럴 때 전 세계인들은 이제는 국무장관이 거기를 가니까 평양이구나. 회담 장소가. 여러분 2000년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려고 하는 직전에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갔어요. 그때의 전문가들은 클린턴이 가기 위한 국무장관의 방문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방문할 만한 곳인가 라는 걸 공개적으로다가 좀 가보는 행위는 국무장관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달에 마이크 폼페오 국장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는 뭐 내용을 가지고 아젠다 세팅을 하느라고서 북의 정보수장하고서 회담하느라고 갔겠지만 국무장관이 같은 사람이지만 국무장관이 돼서 평양을 간 거는 분명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미국 대통령이 갈 만한 데인가를 점검하러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관측이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러다가 또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전문가들은 만일에 폼페오 장관이 북에 억류되어 있던 한국계 미국 시민인 3사람을 데리고 오게 되면 평양은 아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간다 그러면은 자기가 3사람을 데리고 와야 폼나잖아요. 그러니까 폼페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가서
3명을 데리고 오지 않는다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그 회담 장소로 정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막 억측, 관측, 예상 이게 너무 들끓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 가서 막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다롄항에 가가지고 시진핑하고서 해변을 거닐면서 회담을 하고 돌아오자마자 미국의 국무장관이랑 만났죠. 예, 만나가지고서 돌아올 때 보니까 3명 억류돼 있던 3명 목사님과 2분의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대학교 관계자, 평양과기대, 연변과기대, 그 다음에 코리안 아메리칸인 목사님 한 분, 이렇게 3명 억류돼 있던 분들이 이제 데리고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웃긴 게요. 아무도 몰랐어요. 폼페이오 장관이 3사람을 데리고 오는지, 언제 평양에서 떠나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짜고 치는 건데, 대통령이 내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일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아무도 밖에다 얘기하지 마, 발설하지 마, 내가 할 거야.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대통령이 새벽에 트위터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의 팔로워는 너무나 많아지는 거죠. 전 세계가 다 주목을 하는 거죠. 이 뉴스 메이킹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평양에서 3사람을 태우고서 국무장관 전용기가 뜬 다음에, 태평양 상공에 뜬 다음에, 그것도 새벽 2시 좀 넘은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 부하 직원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3명의 그 억류되었던 이런 사람들, 이런 손님들, 이런 영웅들을 태우고서 지금 태평양 상공을 건너고 오고 있다. 그래서 10일 날 새벽 2시에 워싱턴 그 댈러스 공항에 도착한다. 이거를 트위터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글와글했죠. 그 비행기는 오다가 일본에 잠깐 기착했다가 또 알래스카 기착했다가 예정된 시간 2시 30분에 그 10일 날 새벽 2시 30분에 워싱턴 공항에 도착했는데, 이 공항에 지금 뭐 앵커께서 그 과정을 설명하시라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그걸 다 그 중계를 좀 봤는데요. 미국 뉴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거기 마중 나갈 거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갈 거라 그러니까 뭐가 몰렸나 하면 거의 한 300여 명 이상 전 세계 내노라는 미디어가 다 새벽 2시에서부터 공항에 몰린 거예요. 대통령이 간다니까 부통령. 근데 대통령이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부부가 가겠다 그러니까 부통령 부부도 새벽 2시에 그 댈러스 공항에 나왔어요. 아니 앤드류 공항에 그 군인 공항에 이제 나와가지고 기다리는데, 미리 가가지고,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부인은요,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는 새벽 전에 만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이게 이제 이 트위터에서 막 들끓었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퍼스트 레이디는 제일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 방안을 가자 그래가지고 헬기를 타고 백악관서부터 미 공군 기지까지 왔죠. 와가지고서 미리 들어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3명 억류돼 있던 사람들을 다 이끌고 이제 그 전용기 바깥으로 나오면서 손을 이렇게 흔들고 막 이게 다 나갔잖아요. 중계를 다 했어요, 전 세계로. 이렇게 되면서 이 억류돼 있던 이 영웅들 돌아온 거 축하한다, 박수치고 내가 이 일 해놨다. 그리고서 이제 막 돌아왔어요. 백악관으로 와가지고서 마이크 폼페이오한테 잠깐 보고를 받고, 새벽부터 일어났으니까 졸려올 거 아니에요. 잠깐 눈을 붙인다는 게 깨보니까 7시가 넘었어요. 보니까 내가 어디서 정상회담을 언제 한다라는 거를 트위터 한다는 걸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10일 날 아침 7시 좀 넘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트위터에다가 오는 6월 12일 아시아의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에서 내가 김정은을 만날 거다. 김정은은 참 나이스했다. 준비를 많이 했다. 이렇게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거를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메인 미디어가 쫙 써가지고서 이제 세상에 알려진 거죠. 싱가포르 12일 얘기가 나올 때까지의 뒷얘기가 이런 게 있습니다. 더 재미난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 정말 듣기만 해도 재미있는데, 또 이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에 대한 배경 또 다른 것이 또 있나요? 여기에서 저는 사실 처음에 올림픽 홍보대사 자격으로 오가면서 이제 이
이 어떤 입장을 한국이 가졌나 하면은 미국과 북한, 미국이 북한의 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에 미국은 한국하고 가장 긴밀한 논의를 하면서 이걸 풀어야 된다. 일본하고 가장 가깝게 긴밀한 논의를 하면은 우리는 안 된다. 정말 안 되더라고요. 예. 일본은 계속 자기 나라 유리한 방향으로만 미국을 끌고 가니까 한국이 그동안 너무나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요. 그동안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북한의 동포들의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이 빨리 안 풀린 가장 큰 원인은요. 일본이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나친 얘기가 아닐 정도로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하고 트럼프 대통령 둘만의 관계에서 이걸 풀어놔야 되겠다. 이걸 성사시켜 온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를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맺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미국의 동포들이 잘할 거 아니냐 그거는. 그리고 저는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다. 트럼프 시대를 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핵 문제에 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회다. 왜냐하면 이전의 대통령들은요. 거의 다 전문가나 참모들한테만 맡겨놨어요. 그러니까 뭐 전문가 참모들은 또 공방전이 많잖아요. 의견이 이렇고 이렇고 막 하다 안 되고 이거의 반복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이 암만 그래도 듣는 척하다 본인이 다 결정을 해요. 트럼프만 설득하면 된다. 그렇게 볼 때에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때가 기회다. 이런 의견을 내니까 한국 정부에서는 그게 맞지 않느냐 해가지고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참견을 하고 참가를 해왔습니다. 예. 그렇게 해오면서 정말 그게 미국의 정치 참여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서요. 예. 그리고 정말 하늘이 도왔는지 지금까지 대박이 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힘으로 분단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북한의 핵, 미국이랑 핵 공방전 할 때에 막 전쟁의 위기가 오냐 안 오냐 우리가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이런 걸 볼 때에는 이거를 꼭 넘겨야 되는데 평화적인 방법으로 넘기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과 한국의 국정원장하고서 계속 이 문제 가지고 벌써 작년도 문재인 정부가 오자마자서부터 긴밀하게 관계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왔었습니다. 정말 소통이 잘 됐다 그래요. 이 마이크 폼페오는 아주 강경하고서 미국의 국익만 생각하고 정보국장이었을 때는 이 정보만 감싸고서 내가 결정을 단독으로 한다라는 거를 신주단지처럼 모셨던 사람이 마이크 폼페오인데 이거를 한국의 국정원장이 결국에 한반도 평화체제, 평화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했죠.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력으로는 풀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웅이 될 거다. 평화를 만들었으니까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걸 잘 풀어가지고 지난해에 이미 벌써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과 서훈 한국의 국정원장과 북의 김영철 통전부장이 만나가지고 이 논의를 다 해서 이미 아젠다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마이크 폼페오가 갑자기 또 한번 평양을 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뭔 줄 아십니까? 이게 안 되다가요.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날아가고서 존 볼튼이라는 이상하게 강경한 입장을 갖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본이 키운 장학생입니다. 일본이 때는 이때다 하고서 지난 주 중에 일본 아베 수상의 보좌관이 워싱턴에 와가지고 존 볼튼을 만났어요. 미국과 북한 정상회담이 할 때에 이것도 논의해달라고서 졸른 게 일본 납북자 문제. 그 다음에 미국까지 오는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일본까지 오는 것도 제재를 해야 된다. 중거리 미사일 문제, 대량 살상 무기 이런 핵 비핵화와 체제 보장이라는 심플한 두 의제에 일본의 요청에 의해서 이게 곁들여진 거예요. 이게 군더더기가 생겼죠. 북은 일본이 싫은데 일본이 오니까 북이 딱 반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풀려면 누가 가야 됩니까? 폼페오 국무장관이 그래서 간 거죠. 이렇게 가게 되니까 저희는 진짜 지난 주말에 이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 어디서 언제 하는가는 이번 주말에 분명히 밝혀집니다. 네. 그랬는데 일본이 끼어드는 바람에 이게 아젠다가 넓어지고서 다시 합의해야 되니까 스톱하고서 폼페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가게 됐죠. 그래 가가지고서 오히려 더 통 크게 합의를 봐가지고 3명까지 데리고 나오는 이런 쾌거를 만들었는데 미국으로서는 미국의 부정적인 여론이 미국 시민을 딱 데리고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명의 미국 시민이라도 구하려고 저렇게까지 애썼구나. 이 여론이 있는 거예요. 트럼프 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죠. 그렇죠. 우린 분위기는 더 좋아졌다고 봅니다. 폼페오 장관의 평양 방문의 뒤 배경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과연 싱가포르에서의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할 것인가가 또 가장 중요한 문제일 그렇습니다. 텐데 성공을 위한 준비가 됐다고 보십니까? 뭐 이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싱가포르라는 역사성이 있습니다. 예. 싱가포르는 대만과 중국과 정상 간의 첫 번째 만남을 했던 곳입니다. 사실 중공이라고 대변되는 지금의 중국과 장개석으로다가 명명지었던 이제 대만 여기하고서는 더 원수지간이었었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끼리 문제를 해결하자라 그래가지고 그 시진핑과 우리는 판문점에서 만난 시진핑과 마주앙이라는 대만 총독과 그 총통하고서 싱가포르에서 만났던 역사가 있고 설명드렸던 것처럼 평화적인 방식으로 집단적인 안보 체제를 만드는 데가 싱가포르이고 이런 역사성을 놓고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로 하자라고서 도장을 찍었던 이유는 이 정상회담은 이런 역사적인 사실 수준에서 성공을 한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 찍지 않았나. 예, 그리고 한국 정부는 제일 처음에는 목표가 판문점이었었죠. 예, 두 번째는 제주도 정도로 봤었습니다. 그리고 한 세 번째가 싱가포르 아시아에 있고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싱가포르 장소가 되면서 하나 확신하는 거는 처음에 심플한 아젠다였던 북의 비핵화, 그 다음에 미국은 북의 체제를 좀 보장해 주는 거, 요 수준은 성공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확신이 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일본과의 관계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주변 국가들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국하고 일본은 어떤가요? 지금 한국인이라는 눈과 한국인의 입장에서만 보기 때문에 미북 간의 문제, 남북 간의 문제에만 집중이 쏠렸죠. 사실 지금 미국과 북한 간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는 이 자체는 1990년 초반에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 선언을 하면서 이념의 동서냉전 이념의 시대 한 세기를 물렸던 것과 같은 역사적인 이런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들,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죠. 육자회담으로 대변됐었죠. 중국, 러시아, 일본, 그다음에 한국, 북한, 미국 이 육자 주변 국가들도 같이 이 방향을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서 동의하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크게 보면은요, 보시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한 번도 지난 한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중국을 가지 않았는데 이 일 때문에 두 번이나 벌써 한 달 내에 두 번이나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미국의 CIA 국장이 국무장관이 막 평양을 오가고요. 그 다음에 뭐 남과 북이 막 판문점에 와가지고 만나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하고서 공개적으로만 한 통화도 한 1시간 이상 잡고 있고요. 동경으로 나가가지고 이거창 총리를 끌어내가지고 아베하고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일 간의 문제는 많더라도 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드는 데는 막 설득하고 억지로 정말 힘들었대요. 한중일 정상회담이 지난주에 일본에서 있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지금 남북, 미북 정상들이 풀어나가는 한반도 평화 문제를 중국도 일본도 이거를 지지하고 지원해야 됩니다라는 걸 설득하느라 하고 그러니까 이 주변 국가의 정상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골몰하고 있는 이 문제이기 때문에 왜 그런가, 왜 중요한가? 이거는 주변 국가들이 왜 중요한가?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한 1세기 동안에 유지됐던 동서냉전을 마무리 짓는 대전환의 격변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대역사 전환기에 거의 중심 자리에 이렇게 서가지고 딱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주변 국가도 중요하죠. 일본 너무 중요합니다. 일본 조심해야 되고 일본이 잠깐 끼어드니까 확 틀어졌었습니다. 여러분 중국과 일본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도움이 되고 어떤 면에서 우리한테 장애물이 되는 거 우리가 정신 차려서 늘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미주 한인들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 하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한 문장으로 딱 간결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우리는 미국 시민입니다. 키 국가는 미국입니다. 핵심적인 역할이에요. 미국 시민이 못할 일이 없는 미국은 정치적 영향력이 그래스루트에 있어요. 풀뿌리에. 여러분 선거입니다. 지금 미국 의회에 북한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핵 문제 해결해야 하는 지지하는 결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기 지역 의원들한테 이걸 지지해달라는 요청과 그리고 앞으로 일이 많습니다. 이 정상회담이 성공했어도 이제 미국 간에 한미 간에 남북 간에 이거 다 미국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위해서 미국에 있는 한인들, 미국 시민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투표 꼭 해야 되는 일이고요. 네, 한 그렇습니다. 문장으로 네. 딱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투표를 꼭 해야 한다. 네,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진단 시간에 김동석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